한 주간 있었던 우리 지역의 뉴스를 엄선해서 외국어 자막으로 소개하는 뉴스 다시 보기입니다. 다문화 결혼이 급속도로 늘어 도민 10명 가운데 1명은 외국인과 혼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낳은 아이의 비중도 전국 최고인 것으로 집계돼 바야흐로 다문화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살고 있는 캄보디아 출신 하우트 네이준 씨. 15년 전 결혼해 한국에 온 뒤 아이를 셋이나 낳았고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런 다문화 가정이 진안군에만 250가구에 달할 정도로 우리 주변에 빠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신랑은 직장 다니고 저도 직장이 있어가지고 애들은 이제 초등학교 잘 다니고 있어서 형편은 괜찮아요. 통계청의 2018년 다문화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다문화 혼인 건수는 776건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습니다. 전체 혼인의 10.4%를 차지해 제주, 충남, 전남에 이어 4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문화 부모가 낳은 아이는 더더욱 많습니다. 지난해 다문화 출생아는 769명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한 가운데 전북 전체 출생아의 7.7%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청소년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정착이 과제입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편에 대해서도 부부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아이의 성장 발달 또 언어 습득을 위해서 옹알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다문화 가정의 이혼 역시 혼인에 비례해 많기 때문 지난해 도내 다문화 이혼은 404건으로 전체 이혼 건수의 10.2%를 차지하고 연간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한 노르웨이 입양아가 전주 MBC 보도로 최근 부모를 찾은 가운데 대통령이 사회 관계망을 통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노르웨이 국빈 방문 당시 전주 태생 노르웨이 입양아 캐서린 토프트 씨를 만난 인연을 공개하며 부모를 찾고 싶다던 편지 내용대로 기적 같은 만남이 이루어져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기적이 가능했다며 언론과 지역 주민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를 전담하던 여성들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경력 단절로 인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은데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개봉 14일 만에 260만 명 관객을 동원하며 여성들의 공감을 사고 있는 영화 82년생 김지영.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노동과 육아에 시달리던 주인공 김지영은 재취업의 기회도 무산되며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 어떤 때는 어딘가 갇혀있는 기분이 들어요. 지난 9월 30대 여성 A씨가 전주의 한 아파트 욕실에서 3살 배기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 우울증 상담을 받던 이 여성은 직장을 다니다 수년 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임신과 출산 등으로 경력이 끊긴 여성들 가운데 상당수가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내가 20대 때 일어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느낌이고 다시 뭔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전문가들 역시 경력 단절은 산후 우울증의 큰 위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자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존감이 저하되고 2018년 기준 경력 단절 여성은 184만 7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1만 5천여 명이 증가했는데 이 중 57.6%가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도 유명무실한데 실제 노동 현장에서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36.7%에 그치고 있습니다. 양극화돼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중소형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람 수가 빠는데 거기에서 대체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도 않는 거죠, 사실은. 직업과 육아,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여성들의 현실은 여전한 가운데 처벌 기준 강화와 대체 인력 제도 확대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허윤호입니다. 위탁업체 증가에 따라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강화된 관리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강사 계약 전에 성범죄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반드시 조회하고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80% 범위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휴강 시에는 보강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관리와 안전 지도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는 도내 각 시군의 행사와 복지 정책을 소개하는 지역 소식 시간입니다. 이창희 기자입니다.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과 개별 등록문화재 10곳이 국가 등록문화재로 선정돼 향후 5년간 해마다 최대 5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주단과 바느질거리 등 광복 이후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건축물이 모여 있으며 100년 전 만세운동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이외에도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보존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의 행복누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옛 보건의료원을 리모델링한 행복누리센터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와 아동 돌봄센터가 입주했고 치매 안심센터와 청년 창업과 일자리를 알선하는 일자리 지원센터도 마련됐습니다.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가 복지와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가와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원시 치매 안심센터가 이달부터 금지 문화누리센터에서 하루 3시간씩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쉼터는 경증 치매 환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을 지원하며 웃음치료와 공예요법 등 인지재활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완주의 대표 관광지인 삼내문화예술촌에서 각종 문화 콘텐츠와 함께 야경까지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완주군은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들여 예술촌 곳곳에 야간 관광객들을 위한 조명을 설치합니다. 예술촌을 시작으로 비비전까지 지역 문화와 자연 경관이 만들어낸 야간 풍경을 아름답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군산농업기술센터가 개발한 꼬꼬마 양배추가 대형마트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선보입니다. 군산 꼬꼬마 양배추는 일반 양배추의 3분의 1 크기로 아삭하고 단맛이 강해 샐러드와 볶음 요리로 쓰이는데 올해 수출은 130톤, 국내 마트에는 150톤가량을 공급합니다. 앞으로 군산 꼬꼬마 양배추 재배 면적을 확대해서 군산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정읍 씨가 연지 아트홀 옆에 자리한 평화의 소녀상에 노란 모자를 씌우고 목도리를 둘러주며 겨울나기 준비를 마쳤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시민 3,000명의 기부로 3년 전 건립됐으며 동학혁명군의 기상을 담아 두 주먹을 불끈진 당당한 소녀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들을 소개합니다. 고창경찰서가 11월부터 이주 여성과 여경이 함께하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주 여성과 여경이 한 쌍을 이뤄서 결혼 이주민과 그 가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 교육을 하는 건데요.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물론 예방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구성원 각자가 안전한 공동체 환경을 만드는 것 아닐까 싶네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